교수님, 표본 추출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를 할 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무작위로 추출하느냐, 편의에 따라 추출하느냐를 기준으로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로 구분합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의 구성원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균등하므로 통계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을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므로 통계적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신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평가, 광고 테스트 등과 같이 목표 고객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제비뽑기, 난수표 등과 같이 무작위로 표본 크기만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더라도 표본으로 추출할 확률이 동일하므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표본 크기가 커야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모집단의 정확한 자료를 얻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계적 표본 추출은 모집단 전체 구성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하여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 첫 번째 추출만 임의로 추출하고 두 번째 추출부터는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번호를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이 모두 1000명일 때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계산하기 위하여 표본 100명을 추출하여 계산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1000명의 학생들을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시켜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 첫 번째 추출 번호가 1번 학생이면 두 번째 이후 추출은 11번, 21번 학생 등으로 10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표본 추출 간격이 10인 이유는 모집단 1000명 중에서 표본 100명을 추출해야 하므로 추출될 확률이 10%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은 효율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 학생의 평균 키를 조사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고 남학생 중에서 50명, 여학생 중에서 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균 키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과 통계적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모집단의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이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먼저 여러 소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소집단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소집단 내 구성원들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 실태를 조사할 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몇 학년을 조사할 것인지를 다시 무작위 추출한 다음 소속된 학생을 전수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편의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 눈덩이 표본 추출 등이 있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은 쇼핑몰, 전철역, 길거리 등 조사자가 편리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임의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 표본 추출은 조사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만큼 조사 내용이 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알 때 유용하며 표본 추출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당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소집단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표본 크기를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 학생의 평균 키를 조사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이 60%와 40%이므로 남학생 60명, 여학생 40명을 할당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층화 표본 추출법과 유사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여론조사와 기업의 마케팅 조사에 널리 사용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자의 편견이 많이 들어가 표본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덩이 표본 추출은 먼저 몇 명의 표본을 선정한 다음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표본 크기만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눈덩이 표본 추출은 추천에 의해 표본이 구성되므로 표본이 서로 동질적이며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 사건이나 표적 집단 면접과 같은 정성조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교수님, 표본 추출 방법이 매우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